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도 상륙하자 초비상사태에 돌입하고 확산 저지의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거부당하는 영주권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겨냥한 원정 출산을 본격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경선전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에서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토요타 혼다 자동차의 일부 모델 수백만 대가 에어백 결함으로 미국에서 리콜 조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도 상륙하자 확산을 막기 위해 초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시애틀 지역에서 첫 환자가 확진되면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5개 국제공항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로 승객들의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확산 저지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르스, 사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미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에서만 550명이 발병해 20명에 육박한 사망자를 내고 있으며 이웃 한국, 일본, 대만에 각 1명씩, 태국에는 2명이 환자로 확진됐습니다. 더욱이 미국에서도 최근 첫 확진 환자가 나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우한 가족들을 만나고 시애틀 인근 집으로 돌아온 30대 남성이 지난 1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로 확진받고 격리 치료를 받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CDC는 우한 폐렴을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지하기 위한 비상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직항이 도착하는 뉴욕 JFK 국제공항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등 2곳은 물론 다음 행선지들로 연결되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시카고 오헤어,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등 5개 공항에서 승객들에 대해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검사를 하는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DC는 시애틀 지역에서 미국 내 첫 환자가 확진된 이래 5곳의 국제공항에서 1,200여 명의 승객들을 검역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세를 보인 경우는 단 1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아직은 정체불명이기 때문에 공중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전 지구촌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메르스와 사스와 같은 바이러스로 치사율 위험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심하면 우한 폐렴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일반 독감이나 감기처럼 열이 나기 시작하고 이틀 내지 7일 후에는 마른 기침을 하게 되며 숨이 가쁘고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하게 됩니다. 심각하게 발병하면 100.4도 이상의 고열에 시달리고 폐렴을 일으키고 있으며 결국 신장이 망가지면서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보건당국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장기 외출하거나 여행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반드시 입을 가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비누로 한 번에 최소 20초씩 손을 자주 닦고 알코올 60% 이상 함유된 손 세정제나 소독제를 휴대하고 다니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시민권 신청을 거부당하는 영주권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 집계에 따르면 2019년 시민권 신청의 약 12%인 96,952건이 기각된 것으로 조사돼 2018년 92,586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세금 미납 등 각종 범죄 기록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시민권 수속 탈락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현경 기자입니다. 시민권 신청을 기각당하는 영주권자 수가 트럼프 행정부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은 시민권 신청의 약 12%, 9만여 명이 탈락된 것으로 나타나 10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영주권자들 수도 줄어들었지만 시민권 거부 판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시민권 신청서 82만 4,907건 중 9만 6,952건이 탈락했고 2018년은 81만 548건 중 9만 2,586건으로 2011년 이후 최다 기각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 5만 7,065명, 2015년 7만 5,800명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안에 2018년에 9만 2,586건으로 거부 판정을 받는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승인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기와 맞물리며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4년과 2015년에는 승인율이 91%, 90%를 보였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시민권 기각의 주요 원인으로 음주운전 기록, 범죄 기록, 어학원 비자 사건에 연루된 학교 재학 기록이 있는 경우 세금 미납 등을 꼽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과정에 대한 정밀 검사를 벌이며 다시 검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 수수료를 현재 $640에서 $1,170로 83%가량 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노동허가증 신청 I-765 수수료도 20% 오른 $490로 인상 방안이 늦어도 3월 말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인상안은 지난 11월 연방국토안보부가 이민국의 예상 재정 적자 $13억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했습니다. 관보 개제를 마친 정책들은 보통 3개월 안에 실시되기 때문에 이번 인상안은 3월 말, 이르면 그 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겨냥한 원정 출산을 본격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국무부의 새 규정이 24일부터 즉각 발효돼 임신 여성들에 대해선 비자 심사를 한층 까다롭게 해서 만삭일수록 출산 후 의료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방문 비자 신청을 기각시킬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서 출생시켜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도록 만드는 원정 출산을 최대한 막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 억제 시도가 공식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 해 33,000명에 달하고 있는 원정 출산에 따른 미국 시민권 취득을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강력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국무부는 24일 발효시키는 새 규정을 통해 한국 등 해외 주재 미용사들이 원정 출산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새 조치를 시행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영사들은 임신한 외국 여성이 방문 비자 등을 신청하면 정밀 심사해 원정 출산으로 의심될 경우 비자를 거부토록 했습니다. 미국 영사들은 임산부가 출산 후에도 의료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자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미 국무부 관리는 미국 영사들이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 여성들에게 임신 여부나 임신 계획을 묻지는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이고 명료한 이유로 원정 출산으로 믿어질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출산 후의 방문 목적을 입증토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사들은 출산 시기가 가까워진 것으로 보이는 만삭의 임산부들을 위주로 정밀 심사를 벌여 자녀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 시도를 차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무부 조치에 이어 국토안보부도 새로운 지침을 통해 원정 출산이 의심되는 외국인 임산부들이 이미 받아나온 비자를 갖고 만삭의 몸으로 미국에 도착하더라도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공언해온 대로 자녀들의 미국 시민권 자동 취득, 버스라이트 시티즌십을 노린 원정 출산, 앵커 베이비를 원천 봉쇄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한 해 33,000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원정 출산에는 중국인 10,000명 이상, 한국인도 5,000명은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한인 사회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33,000명 중에서 일시적인 방문을 통한 실질적인 원정 출산은 한 해에 11,000명 정도이고 2만여 명은 유학과 연수, 취업 등으로 미국 장기 체류하다가 출산하는 경우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유학이나 연수, 취업 주재원으로 와서 장기 거주하면서 출산하는 자녀들의 자동 미국 시민권 취득까지는 막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주별 경선이 다음 달 시작되는데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초기 경선 지역인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경선전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3강 구도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버니 샌더스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1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3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첫 일정을 앞두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초기 경선 지역인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에서 샌더스는 줄곧 1위를 고수해온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앞지르고 여론조사 1위에 올랐습니다. CNN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 성향 등록 유권자와 민주당원 1,156명 중 27%가 샌더스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뉴햄프셔 유권자 426명을 조사한 결과 샌더스 지지율은 29%, 부티지지 시장 17%, 바이든은 14%, 워런은 13%를 기록했습니다. 샌더스의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14%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특히 유권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에 공감하는 후보 항목에서 30%로 다른 후보들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보통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는 후보 질문에도 29%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가능성에 대해선 바이든 전 부통령이 45%, 샌더스 의원은 24%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경선전에서는 조 바이든,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이렇게 3강 구도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추격하며 돌풍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노선과 지지층이 겹치는 편입니다. 샌더스는 워런 의원에게 여성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아이오와 여론조사에서 샌더스가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대회가 시작돼봐야 알 수 있다며 선두를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2월 3일 아이오와 당원대회, 11일은 뉴햄프셔 예비선거를 시작으로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예비선거 투표가 막이 오릅니다. 이 두 지역이 대선 주자의 초반 승기를 잡는 데 중요하지만 여론조사 오차 범위도 있고 초반에 판세가 결정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일본 토요타, 혼다 자동차의 일부 모델 수백만 대가 에어백 결함으로 미국 전역에서 리콜 조치됐습니다. 토요타는 에어백 제어 장치에서 결함이, 혼다는 에어백 인플레이터, 즉 팽창 장치의 결함 가능성으로 리콜됐는데요.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문제의 모델들은 토요타의 코롤라, 아발론, 혼다의 아큐라 등이라며 차량 소유자들에게 리콜을 통지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류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 토요타와 혼다가 총 600여만 대의 대규모 리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2일 현지통신에 따르면 토요타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충돌 사고 때 에어백이 열리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총 290만 대의 리콜을, 혼다는 270만 대의 리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요타의 이번 리콜 대상은 2010년 이후 생산된 코롤라와 아발론 등 4개의 차종입니다. 이들 차량에 장착된 에어백은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사 중 하나인 독일 부품업체 ZF-TRW 제품으로 에어백을 작동시키는 컨트롤 장치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년 4월 미국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해당 부품업체를 조사하기 위해 현대차와 기아차를 시작으로 피아트 크라이슬러, 혼다, 토요타, 미쓰비시 브랜드에서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생산된 차량에 장착된 1230만 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문제가 된 에어백 시스템은 충돌 센서의 오류로 에어백과 시트벨트의 프리텐셔너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혼다의 리콜 대상은 1996년에서 2003년 생산된 혼다와 고급차 아큐라 등 두 브랜드의 승용차입니다. 이들 차량은 일본 부품업체인 다카타사에 에어백을 장착했습니다. 다카타가 제작한 에어백은 충돌 사고로 에어백이 펼쳐질 때 팽창 장치의 과도한 폭발력으로 금속 파편이 튀면서 운전자가 다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24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고 200명 이상의 부상을 초래하면서 죽음의 에어백으로 불렸던 일본 다카타 에어백 사태는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을 야기하고 회사가 파산하면서 자동차 산업 역사에서 최대 스캔들 가운데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미국서 태어났지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적까지 부여돼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2020년 새해에는 잘만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좋은 결정이 나와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기회를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5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지난 연말에 한국까지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하고 오신 전종준 변호사로부터 그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한국까지 가셨는데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님에게 직접 그 변론을 해달라라고 요청한 것도 큰 그 사태 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그 변론하고 오셨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결정할 경우 공개 변론을 합니다. 작년에도 4건만 공개 변론했고 올해도 저희 건이 맨 마지막으로 해서 4건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공개 변론에 선택된 것만 해도 아주 큰 의미가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케이스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가서 저는 이제 참고인 자격으로 미국의 그 한인 2세들의 실태가 진짜 어떻게 됐는지, 어떤 그 피해를 보면서 지금 심각한 문제를 하고 있는지 한국에서는 그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변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병원에 가야지 아픈 사람 많은 거 알다시피 여기 앉아 있으면은 미국에서 한인 2세들이 받는 고통이라든지 그 아픔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병원을 이리 옮겨와서 내가 설명해 준다라고 그렇게 설명해서 그 변론에 그 참여해서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들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결정이 나오거나 어떤 새로운 것이 될 때까지 우리 선천적 복수국적자 2세들, 뭐 2세들이 사실은 뭐 자기가 알아서 조치를 못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일단은 대응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국적이탈을 지금 3월 30일까지 해야 되는 그 연령에 있어서는 국적이탈 신청을 하면은 한국 호적에 출생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국적의 증거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국적이탈이 다는 아니다. 물론 국적이탈하는데 절차도 너무 어렵고 까다롭고 결국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고 미국 내에 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그걸 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혹은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러한 쓸데없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국적이탈하는 의무를 부과했는지 병역하고 관계없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게 논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모님들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제가 참 마땅히 자문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해당되는 사람 아닌 분들에게는 제가 대부분이 좀 있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결정하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럼 18세 3월 31일까지 그 나이가 적당한가? 그러니까 결국 아이의 미성년자가 자기 결정권이 있냐라는 그 법적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영어만 하기 때문에 한국 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걸 알아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제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법이 빨리 위헌이 나서 이런 그 불이익으로부터 빨리 해방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네, 반드시 이런 불합리한 또 많은 우리 차세대 한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제 이른바 홍준표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와서 위헌 결정이 나와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